자, 220페이지의 경우의 수 보겠습니다. 경우의 수. 자, 새로운 단원이 왔습니다. 자, 경우의 수는 우리 중학교 때 경우의 수를 세는 가지수를 배웠는데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론은 뭐냐면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은 다 알겠지만 빠짐없이 중복됨이 없이 세야 됩니다. 빠짐없이 중복됨이 없어야 됩니다. 중복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세야 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세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세려면 어떤 방법으로 세는 게 좋냐? 이렇게 하나씩 나열하는 게 매우 좋습니다. 하나씩 나열하는 습관을 들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 나열한다고 부릅니다. 직접 나열하기. 이 직접 나열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나열하는 방법을 하나씩 직접 나열하는 방법을 익혀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뭇가지 그림을 수용도라 부르는데 이 수용도로 나타내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표로도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 순서상으로 나타내는 방법도 있어요. 있는데 여튼 이런 걸로 나열하더라도 직접 나열하는 거죠. 직접 나열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론은 이 수용도거든요. 이 수용도로 나열하면 되는 겁니다. 이 수용도라는 건 이 나뭇가지 그림으로 나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보면 두 명이 가위바위보를 한단 말이야.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지수를 한번 싹 구해봅시다. 모두 구해보려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A라는 사람은 뭐뭐 낼 수 있냐면 가위바위보로 낼 수 있는 거죠. 가위바위보로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A가 가위를 냈을 때 B는 뭐를 낼 수 있냐면 가위바위보로 낼 수 있는 거죠. 가위바위보.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가위바위보가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위바위보가 되는 거죠. 가위 낼 때 가위, 가위 낼 때 바위, 가위 낼 때 보, 가위 낼 때 가위, 바위 낼 때 가위, 바위 낼 때 바위, 바위 낼 때 보.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세 가지가 발생해서 그래서 총 9가지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세 가지가 발생해서 총 9가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나뭇가지 그림으로 그리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수용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직접 세야 되겠습니다. 직접 나열해서. 알았죠?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면 4장의 카드 1 여기 카드니까 자, 이렇게 쓸게요. 1 그 다음에 1 2, 3이 있어요. 1, 2, 3이 있는데 세 장을 골라서 1로 배열할 때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 세 장을 골라가지고 세 장을 골라서 세 장 하나, 둘, 셋 1로 나열할 때 만들 수 있는 가지수를 찾으래요. 자, 만들 수 있는 가지수를 찾아보면 그럼 맨 앞에 뭐가 올 수 있을까요? 1이 올 수 있겠죠. 자, 1이 왔다고 쳤습니다. 그럼 1은 한 장 더 있기 때문에 다시 두 번째는 1, 2, 3에 올 수 있는 겁니다. 1, 2, 3에 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앞에가 1이 오고 1이 왔으면 1하고 1을 두 번 썼기 때문에 2, 3밖에 올 수 없는 거죠. 여기는 2, 3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죠. 그럼 1, 2가 왔으면 남은 것은 1, 3이 남았기 때문에 1, 3이 올 수 있는 겁니다. 1, 3. 그 다음에 1, 3이 왔으면 1, 2가 올 수 있는 거죠. 1, 2가 올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1, 2, 1, 3 이렇게 해서 총 6가지가 나오네요. 6가지. 그럼 앞에 1이 올 수 있는 게 1만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2도 올 수 있고 3도 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3도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2가 왔다고 가정했을 때 2가 오게 되면 여기는 1, 3이 올 수 있는 거죠. 1, 3. 2가 오면 1, 3이 없죠. 2가 못 오기 때문에 1하고 3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1이 오면은 1은 두 장이 있기 때문에 1, 3이 올 수 있는 겁니다. 1, 3.
자, 3이 왔다고 가정하면 여기는 1밖에 못 오는 거죠. 이렇게 1밖에. 그 다음에 3이 왔을 때 여기 다음은 1, 2가 남기 때문에 1, 2가 올 수 있습니다. 자, 1이 왔으면 1은 한 장 더 있죠. 더 있기 때문에 1, 2가 올 수 있습니다. 1, 2. 자, 3, 2가 오게 되면 여기는 1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 네, 총 더하니까 총 12가지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직접 세는 나뭇가지 그림으로 직접 세는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되겠습니다. 자, 3번. 학생 ABC가 채점을 하는데 자신의 것을 채점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학생 ABC가 있는데 학생 ABC가 있어요. 이 자신의 것을 채점하지 않아야 됩니다. ABC가 있어요. 이렇게. 이 ABC가 있는데 A는 A를 채점할 수가 없어요. 그럼 A는 BC를 채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하나씩 따져보면 일단 A는 A를 채점할 수 있는 사람은 A는 못하고 B 또는 C가 올 수 있는 거죠. B 또는 C가 올 수 있는 겁니다. B가 오는 경우 볼게요. 자, 이거 보면 A는 B가 채점하고 B하고 C가 누구 채점하냐? 그럼 A는 B가 채점했기 때문에 남은 사람이 A, C가 남았어. 근데 이게 A, C가 돼버리면 C가 자기 자신을 채점하기 때문에 안 되고 A, C가 되면 안 되고 CA가 돼야 되는 거죠. CA가 되게 되면 A는 B가, B는 C가, C는 A가. 그럼 모두 다른 사람 것을 채점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A를 C가 채점할 수 있는 거죠. A를 C가 채점하게 되면 그 다음에 A, B가 남죠. 그러면 B, A 이렇게 쓰면 B가 B를 채점하기 때문에 안 되고 B, A면 안 되고 A, B 이렇게 채점해야 되는 거죠. A, B를 채점해야 자, A를 C가, B를 A가, C를 B가 채점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채점하는 경우 수가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나오게 됩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세보면 되겠습니다. 세보면 됩니다. 사람은 4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4명 있을 때 자신의 것을 채점하지 않는 케이스 몇 가지 나오는지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9가지가 나올 겁니다. 한번 혼자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222페이지에)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이 나옵니다.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 자, 합의 법칙과 이제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에서 합의 법칙이 있고 고배 법칙이 있습니다. 고배 법칙. 자, 합의 법칙은 뭐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을 때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할 때는 둘이 더합니다. 근데 고배 법칙은 자 이렇게 그럴 때는 이렇게 더한다라고 합니다. 가지수를 더한다라고 하면 되고 고배 법칙은 A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B가 일어나는 겁니다. A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AND의 의미를 띠고 있죠. 동시에 B가 일어나는 사건을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곱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합의 법칙은 또는의 의미를 띠고 있고 고배 법칙은 AND의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A 사건이 일어나거나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우리는 더하고 A 사건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B까지 일어났을 때 어떤 사건이 완료가 된다고 치면 그럴 때는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기차기로 한번 예를 볼게요. A, B, C가 이렇게 있어요. 자, A에서 B 그 다음에 C로 가면은 끝나는 겁니다.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길은 3가지가 있고요. B에서 C로 가는 경우 길은 2가지가 있고요. A에서 바로 직접 C로 가는 경우는 1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는 과연 몇 가지일까요? 라는 게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걸 구하는 게 질문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는 자, 이렇게 첫 번째 A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C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두 번째 이런 경우도 있죠. A에서 B를 거쳐서 C를 가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그럼 A에서 C로 바로 가는 경우의 수는 이런 게 1가지가 있는 거죠. 1가지. 네, 여기 1가지 있는 거죠. 근데 A에서 B를 거쳐서 C를 가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해볼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있는 거죠. 그 6가지 어떻게 구할 것이냐? A에서 B로 가는 게 이 기억, 니은, 디귿 3가지가 있는 거죠. A에서 B 3가지. 그 다음 B로 C로 가는 게 A, B 2가지가 있는 거죠. 2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럼 A에서 B로 가면서 동시에 B에서 C로 가야지 우리는 A에서 C로 가는 경우 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가면서 동시에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A에서 B로 가면서 동시에 여기까지 가야지 A에서 C로 가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가는 겁니다. 그럴 때 곱하는 겁니다. 곱해. 몇 가지 나왔죠. 그 다음에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이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이거나 이런 경우이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둘이 더한다는 겁니다. 둘이 더해서 총 7가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쓰였는데, 자, 합의 법칙이 어떻게 쓰였냐면 합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A에서 C로 가는 게 직접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A에서 B를 거쳐서 C를 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이런 경우이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야. 그럴 때는 더하는 거야. 근데 곱의 법칙은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에는 A에서 B를 가면서 동시에 B에서 C로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이런 경우에 뭐뭐 하면서 동시에 가는 것이 곱셈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5번.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유나가 개 3마리와 고양이 4마리를 키우고 있다. 자, 개 3마리, 고양이 4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느 날 유나가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이 데려갈 동물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셔. 자, 1번. 자, 1번은 뭐냐면 개 또는 고양이 중에서 한 마리만 데려간대. 여기서 한 마리만 데려간대. 한 마리를 데려가는 경우의 수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개는 3마리가 있을 거 아니야. A, B, C. 고양이는 기역, 니은, 디귿, 니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얘를 데려갈 수도 있고 얘를 데려갈 수도 있고 3가지에다가 4가지 이런 경우에 더하는 거죠. 총 7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한 마리 데려갈 수 있는 것이 총 7가지가 될 수 있다. 자, 두 번째. 개와 고양이 각각 한 마리씩 데려가는 그 수는 뭐냐면 개를 데려가는 경우의 수는 A 또는 B 또는 C 3가지가 있는 거지. 동시에 개 한 마리, 그럼 A를 선택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A에 대하여 고양이는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이 있는 거죠. 그럼 A에 대하여 4가지가 나오는 거죠. 4가지. B에도 4가지, C에도 4가지. 이렇게 해서 3 곱하기 4 12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7번 보겠습니다. 집과 학교 사이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집에서 학교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같은 지점은 2번이나 할 수 없다. 자, 집이 있고요. A가 있고 B가 있고요. 학교가 있습니다. 쌤이 간단하게 그리자면 집에서 A로 가는 경우의 수는 2가지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A에서 학교로 가는 경우는 2가지. 그 다음에 집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3가지 이렇게 쓰겠습니다. A에서 B로 가는 건 2가지. 그 다음 B에서 학교로 가는 건 1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집에서 학교로 가는 경우 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집에서 학교로 가는 경우의 수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집에서 학교로 가는 경우는 일단 이런 게 있겠죠. 집 A 학교가 있겠죠. 두 번째 집 A B 학교가 있겠죠. 세 번째 집 B 학교가 있겠죠. 네 번째 집 B A 학이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크게 4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럼 집 거쳐서 A 거쳐서 학교로 가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집에서 A를 가면서 A에서 학교로 가는 경우의 수는 이 2가지에 대한 각각 2가지가 발생해서 총 4가지가 발생합니다. 4가지. 집에서 A를 거쳐서 B를 가는 경우의 수는 자, 이렇게 집에서 A를 거쳐서 학교로 가는 경우의 수는 이 2가지의 집에서 A로 갈 때는 2가지 길이 있는 거야. 그 한 가지에 대하여 각각 여기가 또 2가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 가지에 대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곱해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A는 2가지고요. 그 다음에 A, B는 2가지고요. 그 다음에 B 학은 1가지입니다. 곱해서 4가지. 그 다음 집 B는 3가지. B 학교는 1가지. 그래서 3가지가 되고요.
집B는 세 가지, AB는 두 가지, 그 다음에 A학은 두 가지. 그래서 12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부 다 이게 싹 더합니다. 싹 더하면 23가지가 되겠네요. 더해서 20이고 3을 더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총 집에서 학교로 가는 경우 수는 23가지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9번 보겠습니다. 두 종류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지는데 이 주사위 던질 겁니다. A, B 주사위 던져요. 주사위 눈은 1, 2, 3, 4, 5, 6이 될 수 있는 거죠. 될 수 있는데 나온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되야 된다는 겁니다. 나온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주사위 눈의 합이 5의 배수가 된다는 거지. 두 눈의 합이 이 합이 A 플러스 B가 5의 배수가 된다는 거지. 5의 배수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5, 10. 자, 이게 최대가 6이기 때문에 15가 나올 수가 없어요. 6과 6을 더하면 최대가 12이기 때문에 15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합이 5인 경우 찾아볼까요? 먼저 합이 5인 경우. 자, 합이 5인 경우는 이렇게 A, B 순서상을 찾아보면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 내가 1일 때 4가 나오고 2일 때 3이 나오고 3일 때 2가 나오고 4일 때 1이 나오는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 합이 10인 경우 볼까요? 합이 10인 경우 보게 되면 자, 합이 4, 6이 있겠죠? 5가 있습니다. 그다음 6, 4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 있는 경우니까 더해서 총 7가지가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사위 눈이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것은 이와 같이 합이 5인 경우와 합이 10인 경우를 각각 구해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체계처럼 표를 그려서 하면 좋습니다. 표를 그려서 해보기도 하고요. 선생님은 순서상으로 한번 싹 찾아봤습니다. 그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자, 100원짜리, 200원짜리, 500원짜리가 세 종류의 사탕이 있는데 사탕은 충분히 많대요. 맨 끝으로 읽어보니까 각 사탕은 충분히 많고요. 각 사탕을 적어도 한 개씩은 살 때 일단 100원짜리 사탕이 있고요. 충분히 있습니다. A개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 200원짜리 사탕이 있습니다. B개. 500원짜리 사탕이 있습니다. C개. 각 사탕은 적어도 한 개씩은 살 때 세 종류의 사탕은 합하여 1,500원어치 사야 된대요. 총 적어도 하나씩은 사야 되고요. 씩은 사야 되고 총 1,500원어치 사야 됩니다. 총 1,500원어치 사야 된다. 그렇게 사는 방법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식을 만들 수 있냐면 100원짜리를 A개 사면 100A이고 200원짜리를 B개 사면 200B고 500원짜리 C개 사면 500C는 1,500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이 값이 1,500원이 된다. 100으로 나누면 A 더하기 2B 더하기 5C는 15가 되겠습니다. 15. 이렇게 15가 되고, 자, 이것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A, B, C. 예를 들어서 적어도 하나씩은 사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A, B, C는 1 이상인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C가 1이잖아요. 자, C가 1이잖아. C가 1이면 이거 1이라고 생각해봐. 이거 5죠. 5. 그럼 A 더하기 2B는 자, 이게 5니까 넘어가니까 10이 되겠네요. 10. C가 1이면 A 더하기 2B는 10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만족하는 순서상 A, B를 찾으면 자, B가 1이잖아요. B가 1이면 8이 되는 거죠. 자, B가 2면은 얘가 4가 되기 때문에 6이 되는 겁니다. B가 3이면은 큰 숫자를 먼저 보고 있습니다. 3이면 A는 4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가 4면은 A는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 나오죠. B가 5면은 A는 0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네 가지 나옵니다. 네 가지. C가 1일 때는 네 가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C가 2인 경우 볼까요? 자, C가 2라는 것은 얘가 10이니까 이거 넘기니까 A 더하기 2B는 뭐가 나와요? 2B는 5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걸 만족하는 B가 1이잖아요. 1이면 A는 3이 나오는 거죠.
B가 2면은 A는 1이 나옵니다. B가 3이면은 안 되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나옵니다. C가 3이면은 15가 되는데 여기 15가 있기 때문에 이미 15가 됐기 때문에 A 더하기 B는 0이 나와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씩 사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C가 1일 때 4가지와 C가 1일 때 2가지 더해서 총 6가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식으로 표현해서 이 부정방정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간단히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간단히 해서. 알았죠? 자, 그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13번. 자, 13번 보는데 A 플러스 B에 그 다음에 X 플러스 Y 플러스 Z에 얘를 전개할 때 생기는 항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하나, 둘, 셋. 이거에 대해서 하나, 둘, 세 가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세 가지 발생하기 때문에 총 6가지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에 대하여 X, Y, Z, AX, AX, AY, AZ, BX, BY, BZ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 15번. 24의 양의 약수를 구하겠습니다. 24의 양의 약수를 구하는데 약수의 개수를 구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일단 24를 소인수분해 했죠. 소인수분해 하게 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 되는 겁니다. 8, 3, 24. 약수를 구할 때 우리가 2의 세제곱의 약수는 자 2의 세제곱의 약수는 뭐가 될 수 있죠? 자 2의 세제곱의 약수는 얘가 1, 2, 4, 8이 될 수 있는 거죠.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이 될 수 있는 거죠. 약수들의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될 수 있는 겁니다. 얘의 약수는 이 지수가 3까지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1은 모든 수의 약수고 그 다음에 3은 1, 3이 될 수 있는 겁니다. 1, 3. 그럼 얘의 약수는 총 어떻게 될 수 있냐면 1에 대하여 1, 3, 2에 대하여 이렇게 1 곱하기 1, 1 곱하기 1, 그 다음에 1 곱하기 3, 1 곱하기 3, 그 다음 2 곱하기 1, 2 곱하기 1, 그 다음 2 곱하기 3, 2 곱하기 3, 그 다음 2의 제곱 곱하기 1, 2의 제곱 곱하기 1,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구하는 거죠. 2의 제곱 곱하기 3, 그 다음 2의 세제곱 곱하기 1, 2의 세제곱 곱하기 1, 2의 세제곱 곱하기 3, 2의 세제곱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하여 8개 나오는 거죠. 그럼 왜 8개냐면 이 네 가지 여기서 이 2의 세제곱이 될 수 있는 경우 수가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얘가 될 수 있는 건 2가지. 그래서 곱해서 8가지가 나오는 거죠. 이 4가지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끝털이 3보다 1이 있기 때문에 하나 더해서 4가지가 되는 거고 여기가 여기 끝털이 여기 1이 있거든요. 1보다 1이라는 수 하나 더해서 2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을 더해서 곱하면 우리 약수의 개수가 된다는 걸 배웠죠. 이렇게 해서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보면 오른쪽 그림에서 A, B, C, D 이 5개의 영역을 5가지 색으로 칠하려고 합니다. 각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인접한 영역을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는 방법의 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7번은 이렇게 영역을 색칠하는 방법의 수거든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A, 그 다음에 B, C, D 이렇게 돼 있습니다. B, C, D, E. 자, 색은 몇 가지가 있냐면 5가지 색이 있습니다. 5가지 색. 5가지 색이 있고요. 자, 빨주노 초파가 있다고 칩실까요? 빨주노 초파가 있을 때 얘를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을 칠해야 됩니다.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 하나씩 칠해 봅시다. 일단 내가 A, B, C, D, E에 칠할 건데 A부터 칠할게요. 왜 A부터 칠하냐면 A가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B하고도 인접해 있고 C하고도 인접해 있고 D하고도 인접해 있고 E하고도 인접해 있으니까 A가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기 때문에 A를 먼저 칠하는 게 좋습니다. A를 먼저 칠하는 게 좋고요. 그럼 A는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 5가지가 있는 겁니다. 5가지.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이 5가지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 수가 5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빨간색을 칠했다고 가정해 봐요. 자,
빨간색 칠했어요. 그럼 B에 칠할 수 있는 경우 수는 여기가 인접하면 다른 색을 칠해야 되거든요. 그럼 B는 빨간색을 제외한 준호, 초파 네 가지가 되는 거죠. 네 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이 빨간색 하나에 대하여 각각 발생하기 때문에 곱해야 되는 겁니다. 곱해야 되는 거고. 네 가지 B에 그럼 누군가를 칠해야 되겠죠. B에 빨간색을 칠했고 여기 빨간색을 제외한 준호, 초파 중에 하나 내가 예를 들어서 주황색 칠했다고 가정할게요. 주황색 가정할게.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야하고도 인접해 있고 야하고 인접했으니까 빠이주를 제외해야 됩니다. 빠이주를 제외하게 되면 노초파가 있는 거죠. 그럼 C가 칠할 수 있는 수는 노초파 세 가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 노란색을 칠했다고 가정할게요. 가정하면 D는 몇 가지 칠할 수 있냐면 일단 주하고는 인접하지 않죠. D는 빨과 노가 인접하고 있는 거죠. 빨로가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빨로를 제외한 세 가지가 되겠네요. 빨로를 제외한 세 가지. 자, 빨로를 제외한 주초파 세 가지가 되는 겁니다. 주황색 칠했다고 가져갈까요? 그 다음 E는 뭡니까? E는 야하고 야만 인접해 있죠? 빠이주가 인접해 있으니까 빠이주를 제외한 노초파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는 문제가 우리가 인접한 영역을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 수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20 곱하기 27이 되겠네요. 54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역을 칠하다 보면 이렇게 대칭이 되는 이거는 이렇게 쉬운데 뭐 그 밑에 보게 되면 이런 형태가 있죠. 이렇게 대칭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거든요. 대칭으로 돼 있는 형태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칠하게 되면 중복이 일어나서 안 되고요. 어떻게 칠해야 되냐면 만약에 A, B, C, D가 있잖아요. 이렇게 대칭이 되는 애들 마주보는 이 AC의 색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AC의 색이 이 다른 경우로 나눠서야 되겠습니다. AC의 색이 같은 경우 다른 경우로 나눠서야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은 한번 해보세요. AC의 경우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될 수 있냐면 만약에 색이 빠이주 노초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AC가 자, 칠할 건데 A, B, C, D를 칠할 건데 AC는 같은 색을 칠할 겁니다. 그러면 빠이주 노초 네 가지가 되는 거죠. 빨간색 칠할 때, 주황색 칠할 때, 노란색 칠할 때, 초록색 칠할 때. 그럼 여기에 빨간색을 칠했다고 가정하면 여기도 빨간색이 되는 거죠. 같은 색을 칠해야 되니까. 그럼 B를 칠할 건데 B는 빨간색을 제외한 몇 가지가 되는 거냐면 B는 빨간색을 제외한 얘가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세 가지. 그럼 빨간색을 제외한 주황색 칠했다고 가정합시다. 얘는 빨간색만 제외하면 됩니다. 얘도 세 가지가 돼서 총 9, 4, 36이 되는 겁니다. 근데 A씨가 다른 경우를 칠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다른 경우 칠하면 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까요? A씨를 다른 경우를 칠하게 되면 A씨가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A를 칠할 수 있는 경우 수를 봅니다. A는 A, B, C, D 네 가지가 나오는 거죠. 자, 내가 여기 빨간색을 칠했다 가정할게요. C는 달라야 되기 때문에 빨간색을 제외한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주황색을 칠했다 가정할게. 그 다음에 B를 칠해볼까요? B를 칠하려면 빠이주와 달라야 되기 때문에 빠이주를 제외한 두 가지가 되는 거죠. 빠이주를 제외한 두 가지, 노란색을 칠했다 가정할게. 그럼 D는요, 빠이주를 제외한 역시 노초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이렇게 다르게 나오죠. 얘가 A, C가 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물론 BD로 해도 됩니다. BD로 해서 얘가 이제 48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둘이 더해서 84가지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대칭이 되는 경우는 색이 같냐 다르냐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번 보겠습니다. 19번은 어떤 문제냐면 지불하는 방법과 지불하는 금액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불하는 방법과 지불하는 방법의 수와 지불하는 금액의 수의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방법론과 금액론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한 개가 있고요. 자, 100원짜리 한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50원짜리 두 개가 있습니다. 짜리 두 개가 있고 10원짜리 세 개가 있습니다. 이게 세 개가 있을 때, 자, 지불하는 방법론은 몇 개고 지불하는 금액 수는 몇 개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게 차이가 있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 120원을 만들잖아요.
이 120원을 만드는 방법론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게 있죠. 자, 120원 만드는 방법에는 100원짜리 한 개와 10원짜리 두 개가 있겠죠. 이런 방법도 있겠죠. 이런 방법 하나. 그 다음에 또 이런 방법도 있겠죠. 50원짜리 두 개와 10원짜리 두 개. 그럼 이것도 120원이죠. 그런데 금액은 120원 같죠. 그럼 여기서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불하는 금액은 120원 한 가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겹치는 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 방법과 금액의 수 차이점 알겠죠? 120원을 만드는 방법의 수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다르냐? 10원짜리 두 개는 똑같은데 50원짜리가 두 개가 100원을 만들 수 있어서 똑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50원짜리가 한 개였으면 겹치지 않았을 겁니다. 겹치지 않았어요. 50원짜리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게 겹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10원짜리가 세 개이기 때문에 50원하고는 안 겹칩니다. 왜? 10원짜리가 다섯 개가 안 돼서 다섯 개 이상이었으면 겹쳤을 거예요. 그래서 야하고 야하고 겹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방법의 수.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를 몇 개 낼 것인가의 문제야. 네, 100원짜리를 몇 개 낼 것인가. 그럼 100원짜리를 몇 개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100원짜리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100원짜리 사용하지 않거나 0개 사용하거나 한 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두 가지. 50원짜리는 0개 사용하거나 한 개 사용하거나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두 개 사용할 수 있는 총 세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10원짜리는 3개이기 때문에 0개 사용하거나 1개 사용하거나 2개 사용하거나 3개 사용할 수 있는 총 4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지불하는 방법론은 이 100원짜리를 0개 사용할 때 0개, 1개, 2개가 있고 또 이 1개 사용할 때 0개, 1개, 2개, 3개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에 대한 이 경우의 수에 대한 이 경우의 수를 싹 곱하는 겁니다. 이 가지수가 총 100원짜리는 두 가지, 0개 아니면 1개, 50원짜리는 0개 아니면 1개 아니면 2개, 10원짜리는 0개 아니면 1개 아니면 2개 아니면 3개를 사용할 수 있어서 경우수를 곱하면 되는데 우리가 셋 다 0개 사용하게 되면 돈을 안 내는 거야. 그럼 지불이라는 말을 못 쓰겠죠. 그래서 이 0개는 빼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 그 한 가지 빼서 우리가 23가지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시 이 24가지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이거 했으니까 5, 6, 7, 8 이렇게 8개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하나씩 샌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두 가지에 대한 세 가지에 대한 네 가지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는 0개 하는 것은 돈은 빵원 내는 거니까 지불이 아니죠. 그래서 그 책에서도 지불하는 경우는 영혼을 내는 지불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그 한 가지를 제외해서 23가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불하는 방법은 알겠는데 지불하는 금액의 수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금액의 수는 이와 같이 겹치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럼 왜 겹쳤냐면 이 50원짜리 두 개가 100원을 만들 수 있어서 겹친 거예요. 10원짜리는 안 겹치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얘네들이 50원짜리하고 100원짜리 겹쳤으면은 큰 금액을 작은 금액으로 환전합니다. 큰 금액을 겹치는 돈만 작은 금액으로 환전한다는 거죠. 큰 금액을 작은 금액으로 환전합니다. 환전.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한 개가 있잖아요. 100원짜리 한 개는 얘는 50원짜리 몇 개가 돼요? 두 개가 되는 거죠. 50원짜리 두 개. 50원짜리 두 개가 되기 때문에 50원짜리 두 개와 50원짜리 두 개 합해서요. 50원짜리 두 개, 50원짜리 두 개면 50원짜리가 총 4개가 되는 거죠. 환전하고 10원짜리는 그대로 둡니다. 3개. 자, 그러면 왜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환전했을까요? 50원과 100원, 50원 두 개가 100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환전하는 겁니다. 겹치기 때문에. 그러면 안 겹쳐요. 그럼 50원으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0원으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0개 내거나 1개, 2개, 3개, 4개 이 5가지가 나옵니다. 10원짜리는 0개, 1개, 2개, 3개 이 4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액의 수를 구할 때는 이 5가지에 대한 4가지가 발생합니다.
5가지에 대한 자, 이 4가지 발생하고 그다음에 연계되는 건 빼야 되겠죠. 그래서 19가지가 나온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불하는 방법과 지불하는 금액의 차이점은 뭡니까? 지불하는 방법은 그냥 경우의 수를 세면 되겠죠. 이렇게 100원짜리 몇 개 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곱해주면 되고 그다음 000은 하나 빼주면 됩니다. 근데 금액이라는 것은 얘가 50원짜리가 2개가 100원짜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금액이 겹치면은 큰 금액을 작은 금액으로 환전하게 되면 100원짜리 1개가 50원짜리 2개가 돼서 총 50원짜리 4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큰 금액을 작은 금액으로 환전하게 되면 겹칠 일이 없습니다. 겹칠 일이 없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딱 칠까요? 100원짜리가 1개고 2개 있다고 칠까요? 그 다음에 50원짜리가 1개고 10원짜리가 7개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50원짜리가 2개면 100원을 만들 수 있는데 1개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겹치지가 않아요. 그럼 겹치는 것은 얘네들 겹치거든요. 10원짜리가 7개나 있기 때문에 5개를 넘어가서 50원을 만들 수 있어서 겹쳐요. 일단 우리가 지불하는 방법론은 어떻게 되냐면 방법의 수는 어떻게 되냐, 이게 0개, 1개, 0개, 1개, 2개가 돼서 3가지가 되거든요. 여기는 0개, 1개, 2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8가지가 되겠죠. 근데 000 1가지 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금액은 어떻게 되냐면 금액의 수는 여기를 10원짜리를 5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겹치기 때문에 이 50원짜리를 10원짜리로 환전해요. 50원짜리 1개가 10원짜리 5개가 돼서 10원짜리 얘가 5개가 되죠. 5개가 되다 보니까 5개에다가 7개 더하면 총 12개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100원짜리가 2개, 10원짜리가 12개가 됩니다. 그럼 얘는 금액은 어떻게 구한다고? 여기 3가지, 그 다음에 13가지, 그다음 빼기 1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금액이 겹친 경우에는 큰 금액을 작은 금액으로 뭐한다? 환전한다. 큰 금액을 작은 금액으로 환전해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해결하면 되겠다. 지불하는 방법론과 금액의 수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경우의 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